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37,4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로 기록됐습니다. 다주택자의 증감은 주택 매매 가격 추이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KB부동산 리본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세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2만 2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95.9%인 21만 3천여 가구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77%는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000가구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올해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창호 교체, 단열 보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동절기에는 44% 이상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77%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초고가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전체 아파트의 70.7%가 15억 원을 넘겼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강의 시간에 용산 집값 오르는 소식 들고 와주셨어요. 용산 민족공원이 2024년에 완전 개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역에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개발 이슈인 바로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미군기지는 반환이 완료가 됐고 용산 민족공원이 들어설 용산 미군기지 또한 본격적인 반환 절차에 들어가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년에 이전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신분당선과 용산공원, 민족공원의 개장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 민족공원 2024년 완전 개장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제가 방송에서 용산 전문가로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2027년, 8년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 7, 8년 정도 후에 개장을 할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좀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용산 민족공원 개장이 빨라지고 용산 민족공원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용산 공원에 대한 조성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용산 공원이 됨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용산권역의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고요.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이 되었고 되고 있고 완공 후에는 한 3, 4년 정도 소요되고요. 용산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호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의 정중앙에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국가상징공원으로서 바뀌게 되면 주변 지역의 한남동, 동부이촌동, 또 용산 역세권, 또 삼각시 역세권, 서계 청파동 라인, 후암동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군기지 이전 발표와 민족공원 착공에 대한 소식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용산권역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에 발 맞춰서 빠르면 정말 2024년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 완전 개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공원에 다양한 그런 컨셉을 가진 그런 상징 공원이 되겠지만 용산 호수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사업들이 될 예정이고요.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됨에 따라서 용산권역의 부동산 시장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가을서부터 용산 집값도 급등하고 있고요.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사업 얘기들, 특히 인터뷰 기사에 보시면 성수동의 서울숲에 들어왔을 때 집가가 땅값과 집값이 6개월 만에 1년도 안 돼 2배 가까이 뛰었지만 용산권역은 서울숲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규모와 입지상 더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했을 때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급 주거상업 업무단지로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기대감과 용산공원의 개장에 따른 그런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용산 민족공원 2024년 완전 개장 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내년 2020년부터 용산 민족공원이 드디어 반환이 됩니다. 미국이 이제 반환되고 본격적인 착공과 부분 개장, 완공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단계로 나눠지면서 1단계 구간이 부분 개장을 앞두고 예정이고요. 2024년도에는 전면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앞으로 4, 5년 정도 후면 정말 용산 민족공원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개장 가장 큰 이슈겠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본격 개발될 때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쉽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랜드마크나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인데요. 랜드마크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지형지물, 즉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바로 63빌딩이었고요.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빌딩 바로 제2롯데월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한다면 용산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에 올라타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용산권 이런 개발 계획들이 가시화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 또 지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례로 올 초에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비해서 지분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땅값이 1,0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분이 6평이다라고 하면 6천만 원의 수익을 본 겁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용산 개발에 맞춰서 지분가와 땅값 집가, 거기에 아파트 가격의 지속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용산 민족공원 반환과 본격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용산공원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은 약 73만 평, 그래서 면적 자체가 거의 센트럴파크의 80%, 90%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개발 컨셉은 센트럴파크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체성이 담긴 랜드마크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만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용은 최소 1조 3천억에서 2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청회와 전체적인 공원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개발할 건지 계획을 잡은 후에
내년부터 부분 개방, 앞으로 5년 후에는 용산공원의 완성과 관광지로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용산의 중심은 용산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역의 집값, 땅값 결정은 바로 세 가지 이슈가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 용산민족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우측편에 한남 뉴타운, 또 미군 기지들, 하단부 쪽으로는 동부 이촌동, 좌측편으로 한강 대로변의 주상복합, 또 바로 좌측편과 북측편에는 용산 역세권역에 아울러는 남영 역세권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공원이 개장됐을 때는 용산권의 거의 전역에 걸쳐서 이런 호재, 주택가가 집가를 올라갈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용산민족공원이 개방이 됐을 때 조망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나 재개발 지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용산민족공원 개장과 국제업무단지가 본격 개발될 시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뭐로 바뀐다로 랜드마크로 바뀔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관광지 명동과 남산타운이 있습니다. 명동과 남산타운에서 바로 국제업무단지와 서울역 역세권역이 통합 개발이 되고 관광지로 바뀌게 되면서 하단부 쪽으로는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서울 역세권과 캠프킴, 또 용산 역세권에 아우르는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명동, 남산, 용산민족공원과 서울 역세권역이 하나의 관광지로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서울역에서 경부선 라인의 지하사업과 맞물려서 이 국제업무단지와 어울리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의 3대 개발축, 즉 서울역 역세권,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이 하나가 됨으로 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무조건 방문하는 필수 방문 코스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서울 도심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와 관광지 상권으로서 용산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 센트럴파크가 개장한 후에 5년 동안 주변 지역의 집가가 무려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용산 민족공원의 가치는 정말 지금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강남권역에서는 삼성동 GBC 글로벌 비즈센터 접근성, 또 도심권에서는 용산 역세권역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용산의 중심축에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국제업무단지, 위쪽 경부선 라인의 지하사업과 캠프킴 부지와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이 3대 개발축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은 최고의 한남 뉴타운 대변되는 주거 중심, 또 하단부 쪽으로는 동부 이촌동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국제업무단지를 자리하고 있는 한강 대로변은 주거상업 업무 복합설로 개발되는 주상복합촌, 도시환경정비사업, 또 원효로 4가의 현대차 부지 개발 사업과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들, 위쪽으로 가시면 도시개발 사업, 또 랜드마크 상업 업무단지, 또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 서계청파동과 원효로 라인은 이 개발의 3대 축의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산은 전체 면적의 60% 정도가 개발이 확정돼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신분당선, GTX AB 노선, 또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연장선과 광명 수색 간의 신규 KTX 역세권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축으로서 교통의 허브로서 관광, 상업, 업무 최고의 주거단지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집가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용산권역에 선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큰 수익을 얻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민족공원 2027년도 정도에 좀 완공된다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멀게 느껴졌다면 이게 2024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4년 후면은 이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용산 투자의 마지막 기차를 타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용산공원이 조기 개장됨으로 해서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단지라든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가속도를 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가가 지금도 많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10년, 20년이 아니고요. 5년 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관광지로서 변화한다. 어디가? 용산이 변화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역세권과 경부선 라인 지역에 저평가돼 있고요. 역세권역의 개발 가능 지역, 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수익률 대비 소액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용산민족공원 2024년에 완벽하게 개장되는 소식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도 용산 지역 살펴주실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일가입니다.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서울역 근처에서 오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골라주셨어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4억 1,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이렇게 용산민족공원 빠른 개장 소식을 앞둔 용산구로 왔고요. 그중에서도 청파동, 저희 일가에서 투룸 만나본다고 합니다. 입지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의 개발 이슈, 개발 축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서울 역세권, 입지에서 보시는 건 서울 역세권, 용산민족공원과 하단부에는 국제업무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대 축을 연결해 보면 가운데 바로 경부선 라인이 다니고 있고요. 캠프긴 부지와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역의 개발 예정지가 향후에 가장 큰 수익률을 얻어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향후 서울 역세권과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이슈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한 지가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은 바로 서울역 역세권, 북부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청파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청파동 라인을 주목해 보실 이유는 바로 서계특별기획구역이 계획 확정돼 있고 청파 1구역도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돼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계 청파동 라인의 개발 이슈, 개발 압력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으면서 GTX A노선, 지금 서울 역세권 쪽으로는 펜스가 처음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B노선과 향후 주변 지역에 삼성그룹 타운의 금융계열사의 타운화, 메리츠 금융그룹의 서울 역세권 입점, 또 경부선 지하와 또 도보로도 민족공원을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과 다양한 교통의 개통에 따른 호재, 개발 가치들,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등 다양한 개발 포인트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금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교적 소액 투자로 가능하시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아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안에서는 아직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청파동 일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파동 일가를 좀 대표하는 개발 호재들 체크해 주시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가까울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 용산 마스터 플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서울역 북부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무려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해서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오면 폭발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에 수혜를 바로 서계청파동 라인이 가장 크고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으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의한 철도 지중화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GTX A노선, B노선 확전과 신안산선과 향후 신분당선, 연장선, KTX 추가적인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서울의 도심권을 대표하는
중심 교통의 축으로서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걸어서도 10분, 15분이면 청파동 라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민족공원의 개장의 수혜 또한 얻어갈 수 있으면서 경부선 라인, 즉 캠프 김부지와 용산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이슈를 갖출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곳 청파동 일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투룸 기준으로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역에 지금 개발 이슈가 나오는 역세권 지역들은 지분으로 해서 매매가 투룸 기준에서 5억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 지역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매가는 4억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억 1,500에서 약 4억 3천 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예정가는 약 2억 2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투자금 자체가 약 한 1억대 후반에서 2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용산권역은 수익형보다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셔서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또 개발이 됐을 때는 중소형평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폭의 시세 차익 또 용산 개발의 핵심 축의 수혜 지역 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소의 가치를 살펴가던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마스터 플랜과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겠고요. GTX AP노선 신안산선 개통, 서계 청파 특별계획구역이 개발이 확정돼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청파동 일가 라인 같은 경우는 개발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지가 상승도 커지면서 개발에 따른 앞으로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의 미래를 보고 투자해보시면 좋겠네요. 청파동 일가의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유구역 주변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가격 만나볼까요? 시세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자, 최근에 광진구 자양동 대표님께서 밀고 계신 지역입니다. 그만큼 매력이 많은 것 같은데 입지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입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매력이 차고 넘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접하고 있고요. 현재 가치로 봤을 때 투자 1순위 지역은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강남권 중에서도 삼성 역세권, 바로 잠실 종합경기장 통합개발 무려 8조가 넘는 금액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다리 하나 청담대교와 영동대교만 넘어가면 바로 이 광진구 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이고요. 특히 2호선 라인 또 7호선 라인 더블 역세권역의 한강변 브랜드 대단지로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한강변, 강남 접근성, 개발 가치까지 있고요. 앞으로 2, 3년 내에 마용성 지역을 따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진구 자양동의 핵심인 개발 호재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의 가장 큰 개발 이슈 삼성동 글로벌 B센터와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센터가 되겠는데요. 직선거리 3km입니다. 바로 다리만 건너가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을 만날 수 있겠고요. 중공 역세권, 궁자 역세권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 또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중의 상업 업무시설과 강변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시설 개발 계획들. 현장을 제가 가서 촬영을 한 자료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 굉장히 좀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개발이 확정돼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별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개발이 다음 차수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셨을 때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한강변 조망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잘 찾아서 투자하셨을 때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강 건너편에요. 현대차 GBC라는 큰 수혜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근처에서 투룸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더블 역세권이고요. 매매가는 3억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약 2억 4천에서 2억 6천,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1억 정도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진구 중에 자양동은 한강변 강남 접근성에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역에 삼성동 GBC의 직접적인 수혜, 또 구의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개발의 다음에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브랜드 대단지로 변마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두 지역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무료 1대1 상담 자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용산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입니다. 1대1로 진행되는 무료 상담이니까요. 02-2153-2668번으로 빠르게 접수하시고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3%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기대감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보시다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도심지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과 꾸며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지역 좀 가까이에서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충무로와 또 종로 쪽을 살펴드릴 텐데요. 이 지역 다 구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하시지만 머무를 공간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신축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매물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지역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중심에서 팀장님과 함께 희소성 높은 부동산 찾아볼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 이용할 수 있는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토론 구조의 오피스텔 가져와 주셨어요.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8,8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네, 서울의 중심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굉장히 번화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좀 거주할 곳은 마땅치 않은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오피스텔 주변 입지부터 확인해 주실까요? 네,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시고 또 하시지만 머무를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굉장히 가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 교통도 굉장히 편한 지역이고요. 일단 교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철로 말씀을 드리면 2호선, 5호선, 을지로 4가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 걸린다 예상하시면 되고 2, 4, 5호선 환승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도 한 5에서 6분이면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3호선 충무로역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 지하철은 어디 호선을 이용하든지 굉장히 가깝게 집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1호 터널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접근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남권에 가실 때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살아가실 때 주변 환경을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 또 임대 놓으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변을 좀 살펴보면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명동 다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삥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지하상가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하상가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곳에만 가도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신혼부부분들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의 매물이라는 거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상담하실 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투자 가치는 있는데 내가 직접 살아보려고 할 때 정말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잘 갖추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정말 잘 갖추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임장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정말 상업지역 안에서 좀 숨이 막힐 듯한 그냥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공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나가보면 숨 트일 만한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남산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깝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 사시면서도 이거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정말 놀러 간다라는 느낌으로 남산 한옥마을 들려보시면 정말 내 집 앞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다라는 거 느끼실 테고 뭐 청계천 이런 것들도 바로 앞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들도 잘 갖추어진 곳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청계천이나 남산 또 이런 남산과 같은 대표적인 녹지,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면서 상업지역으로 또 둘러싸인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이 많다면 그만큼 호재들도 많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꼽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구도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사업들 또 마무리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중심 이쪽 중구 쪽에 굉장히 큰 평수로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정말 대규모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어떤 취지로 이걸 개발을 시작을 했냐면 서울을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를 하나 만들자. 그것도 서울의 중심에 만들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교통 편하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즐기면서 그곳에서 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개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하시려는 분들 아시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중간에 계속 진행되다가 멈추고 또 진행되다가 지금은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곳에 700여 개의 산업체가 들어가 있고 2만여 명의 기술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역에 잠재적인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다 마무리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마무리가 딱 된다면 주변에 이제 땅들에게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말 2호선, 3호선, 4호선 그리고
3호선이 굉장히 가깝고 2호선도 가깝고 다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6호선 신당역과도 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신당역은 예전에 생각하면 좀 골목골목이 무너져가는 건물들도 많고 저거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물들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가봤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에는 낮은 건물들이 또 올라간 건물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중간중간에 강남에 있을 법한 좀 세련된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일부러 젊은 층들이 많이 오가는 동네가 된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당역 쪽도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차차 개발이 돼서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이 주변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낼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간 복합 개발 소식인데요. 지금도 이거는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도 개발이 많이 되어서 두산 면세점을 입점함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정말 많이 늘었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옷을 사고 쇼핑을 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DDP 자체가 워낙 이제 많은 분들에게 세련된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자체만으로도 이 지가의 가치는 굉장히 충분한 동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이런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공급이 참 부족하다는 것도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이곳 부동산이 좀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 같은데 이곳의 투룸 오피스텔, 과연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매물이 귀해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약간 이 지역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간을 저평가되었을 때 투자하는 것이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매 시세가 2억 8,800만 원에서 한 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한 2억 7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소액투자 3천에서 한 5천 정도 예상이 되는 지역이었고요. 또 월세를 말씀드리면 한 2천에서 3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은 조금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실제적으로 투자하실 금액은 한 8천에서 1억 정도 예상되는 지역의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중구 충무로 오갑니다. 저평가 지역이고요. 자, 구도심인 만큼 앞으로를 바라보시고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주실 때 임대 놓기에도 주변에 상업 지역이 참 많아서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오피스텔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약간 단지적으로 된 오피스텔은 거의 없고요. 아파트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매물을 보실 때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개발 가능성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매물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수요층에 맞는 매물인지를 꼭 눈으로 임장 활동하셔서 확인을 해보신 게 좋은 게 그 지역은 1, 2인 가구가 너무너무 많고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눈높이에 좀 세련된 인테리어인지 요즘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풀옵션 여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게 풀옵션이 요즘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풀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지 눈으로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쪽에 소형 오피스텔은 있지만 이렇게 단지형 오피스텔은 찾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덜컥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할 사항이 좀 많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임장 활동을 꼼꼼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린 게 사실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하철역 많다고 그리고 한 5분, 6분 걸린다고 내가 직접 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인테리어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한 임장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과 임장활동 가보셔서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중구 충무로 5가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떠납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푸른구조의 아파트 찾아오셨어요. 시세는 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중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종로구로 넘어왔습니다. 역사가 깃든 지역이고요. 또 가까운 지역이니만큼 공통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지역 가보니까 아파트는 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잠시 앞서 매물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가 있어도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신축의 아파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희소한 매물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지하철로 이제 종로 5가역입니다. 1호선 종로 5가에서 한 5분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 4호선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1호선과 4호선 두 개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 어디를 가든지 한 번에 오가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이 이제 사대문 안에 있잖아요. 이제 사대문 안은 상업 지역으로 이제 삥 둘러싸였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이나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이 넘치고 넘치는 동네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좀 보면 대학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인원수가 작은 대학이 아니고 굉장히 큰 대학, 뭐 성균관대나 경기대, 한성대, 추계대 이런 대학들이 바로 옆쪽에 조금만 가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대문역과 바로 옆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대문 쇼핑타워는 정말 70만 명의 상주 인구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의 유동 인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진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가는 동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임대 목적의 투자자들에게 제가 정말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이 지역인 게 월세 수요자가 넘칩니다.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월세가 잘 나오고 그 월세를 낼 만한, 감당할 만한 수요자들, 상인들이거든요. 현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서 임대 목적의 투자자들, 수요자들이 많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은 동네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종묘, 유네스코가 선정한 종묘도 있고요. 또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역 중간중간 가보면 굉장히 쉬면서 머무를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와 휴식 공간까지 안성맞춤인 바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수요가 넘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의 중심 종로구니까 교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눈에 띄는 호재, 저희가 지금 함께하는 종로 5가 쪽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는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패션타운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동대문 패션타운과 가까운데 그러면 패션타운이 하나 더 생겨?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찰청 기동대 부지를 패션타운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마무리가 된다면 그 동대문 패션타운과 연계를 해서 좀 확장이 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에도 확장이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 있는 주변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상인들의 임대 수요를 받아들이기 훨씬 더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지와 너무너무 가깝다.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사업이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이곳은 구도심이다. 그리고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 자체가 4, 50년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건물들을 좀 높였으면 저기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마무리된 작업도 있고요. 지금 한창 진행된 작업도 있고 계획이 된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 것은 이미 큰 회사가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계속 공사 중인 곳은 계속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더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게 될 것이므로 점차 그 지가와 가치는 높아지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 4대문 안 도심 재생개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이 다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을 이제 재생 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누가 봐도 환경이 깨끗하고 누가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런 건물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그 주변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땅, 좋은 동네가 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투자 면에서 유리한 점이 여러 포착이 됐어요. 일단 뭐 주변에 아파트 거의 없고요. 게다가 월세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격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매매하실 때는 한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2억 9천에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전세 시 실투자는 한 4,500에서 4,8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나옵니다. 보증금 한 2, 3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감당할 만한 상인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 동네고요. 이에 따른 월세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에서 투룸 아파트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일단 월세 110만 원에서 130만 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쪽 이제 전략을 세워보실 분들은 주변에 편의시설을 확인을 눈으로 하시는데요. 그게 멀리 있는 편의시설이 아니고 내 근방에 있는 편의시설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 놓으실 때 내 근방에서 어떻게 편의시설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여부, 옵션 여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업지역에 있는 매물일수록 내 집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잠재적 수요층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상담할 때 연금형 투자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다 정말 내 마음 편하게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월세가 그래서 잘 나오는 지역인지 공실염려가 없는지 주변의 수요층은 어떠한 수요층인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희소성 아주 뛰어나고요. 게다가 월세 경쟁력까지 있는 종로구 종로 5가의 투룸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일단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계속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